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나시죠? 지난번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삶의 자세, 또 나아가서 노후 생활에 관계되는 몇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종료 시점에 이틀 동안 있으시면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과제들을 내드렸습니다. 해보셨나요? 잘 안 되시죠? 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리와 정돈, 청소, 청결, 또 습관화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들도 보시고 또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우리 수강생분들이 과제를 다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정리수납 전문가는 과거에는 없던 직업이었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이러한 직업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만 수만 명에 이르고 있는 대단히 보편화된 직업으로 발전되고 성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째 정도 이러한 교과목이 생겼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수년 사이에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서 직접 현장에 발로 뛰는 현장의 컨설턴트들이 저희들이 이제 업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러한 정리 컨설턴트 또 수납 컨설턴트들이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는 정식적으로 등재가 되고, 여성가족부나 노동부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이러한 과정을 지금은 여러 기관의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넓게 또 생활은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정리와 정돈, 청소, 청결,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기준을 좀 잡으면은, 정리란 것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구분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내다버리는 것까지, 쓰레기통에 갖다 내놓는 것까지를 우리가 정리라 그러죠. 정돈은 필요한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나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찾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죠. 청소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쓸고 닦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표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청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결은 청소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OS 운동의 5번째 습관화는 말 그대로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렇게 5가지를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어느 공간에 가면은 사용하지는 않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잡동사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댁에 우리가 현관에 가보게 되면은 현관 입구에 박스를 둔다든지 신문지를 모아둔다든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유인물 또는 우편물, 택배 상자 이런 것들을 신발장 주변에 아니면은 선반 서랍장 위에 수북하게 입구에 올려놓은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은 예로부터 새로운 공기, 바깥 공기, 또 좋은 공기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통풍이 잘 되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에 방문을 해보면은 입구부터가 나쁜 기운,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운으로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볼 때 잡동사니라고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자리들을 제거하고 정리와 정돈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 자리는 정말 난장판처럼 복잡하게 되어버리죠. 통풍도 되지 않고 좋은 기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족의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주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서 방치되고 난잡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자리들로 인해 가지고 가족 모두 다가 스트레스를 받곤 하게 되죠. 우리가 정리수납을 배운다는 이러한 목표점의 한 부분도 내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어떤 영역의 부분들도 청소가 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통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정리할 때 한 번에 한꺼번에 하루 만에 하려고들 보통 하다 보니까 어렵죠. 날을 잡게 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날 우리 집에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하루를 잡아 놓게 되면은 그 때에 가서 더 바쁜 일이 우리 집안에 생긴다 하면은 그 일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청소가 자꾸 미뤄지고 연기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이러한 강의를 하면서 또 수강생들을 만나본 설문 결과 정리정돈 청소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15분, 20분,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우리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정리해보면은 더 속도감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부족했죠. 그리고 모자랐죠. 어려운 경제고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들의 가정은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떤 물건들이 모자랐고 음식물도 부족했죠. 하지만 지금은 과부하 상태, 아주 풍부한 상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일반적 가정에 우리가 부엌 쪽에 주방을 가보게 되면은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또 선반 안 내용물들, 그리고 또 싱크대 위, 그리고 그 주변에 가열대나 개수대, 냉장고까지 걸쳐져 있는 이 공간들 위에 유별나게 많은 물건들을 위에다가 두고서 쓰는 가정들도 보이곤 합니다. 잡동사니처럼 역시 보이겠죠. 필요한 것을 제자리에 넣고 사용해야 되는데 모두 다가 내 눈에 보이게끔 꺼내놓고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리해둔 것이 아니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나열해 뒀다, 바닥에 그냥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 했죠. 집에 정수기가 있어도 요즘에는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집도 생기고 있고, 또 과거에 김치나 된장, 반찬 등을 다 가정에서 담아서 직접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반 시장, 마트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먹는 이러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다 같이 움직여서 물건들을 포장하고 사서 옮기곤 했는데, 지금은 금액이 좀 있다 하더라도 포장 이사를 모두 선호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문화의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빽빽한 공간, 막혀 있는 공간, 차 있는 공간은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아주 위축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텅 빈 공간을 얘기 드리면은 지나치게도 나 자신이 노출된 느낌이 나죠. 뭔가가 좀 허전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의 균형은 삶의 균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부부가 대화를 하는 어느 부분에 가보면은 집이 너무 좁아요. 우리 집이 복잡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모두가 한정된 공간 속에 우리는 생활을 하죠.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게 되면 내가 생활하는 공간은 넓혀지지 않습니다. 공간의 활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 집 주변에, 지금 여기 이 강의장 주변에 우리 땅이 한 평 얼마나 할까요?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하겠죠. 오늘부터 이 강의에 집중해서 각 가정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씩 손을 대 보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반복했을 때 2주 또는 3주 후에는 분명히 우리 집의 공간이 넓혀져 있을 겁니다. 한 평만 넓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러한 작은 범위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큰 목표도 달성되는 것은 시간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의 정리를 얘기할 때 그냥 갖다 버려라, 이렇게들 얘기를 간혹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조건 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버린다는 기준은, 또 비운다는 기준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 물건을 비울 것인가, 그리고 이 물건을 나누고 또 다른 새로이 내가 필요한 물건으로 채워줄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이 시간에는 계속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잡을 때 몇 년 이상 나는 이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물건은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이 물건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수납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러한 직업이 없었는데 2015년도 이후에 우리가 직업을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리 컨설턴트, 수납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각 가정에 가서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조력자 역할도 하고 또 지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더 밝고 청결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들도 분석해야 되고요. 또 어떠한 습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호딩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호딩 장애자는 여기 나와 있는 비유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쓸모없는 물건을 우리 집에 모으는 현상들. 우리가 가끔 요즘에 TV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은 또 특종 세상 이런 곳에 보면은 왠지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무작정 모으죠. 그래서 이 호딩 장애의 종류를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모으는 물건 호딩입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거주지의 잠자리도 변변치 않을 정도로 놔두고서 나머지 공간을 쓸모없는 물건으로 모아져서 결국은 그 집 문 대문 밖에까지 물건을 쌓아놓는 이런 사람들을 간혹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애니멀 호딩이죠. 이 애니멀 호딩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동물을 키우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를 주택가가 있는 일반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도되곤 합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죠. 사람과의 대화가 소통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동물이라는 거죠. 또 음식에 대한 호딩. 저기 제일 마지막에 SBS 스페셜에 방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청년은 색깔에 대한 호딩자입니다. 벌써 보기에 노란색 물을 들인 염색된 머리칼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안경테도 노란색, 상의 점퍼류, 하의 바지, 신고 있는 신발까지도 노란색으로만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는 혹시 나는 저장감각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유별나게 물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또 물건을 모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요즘에는 우울증 증세도 좀 있다. 쓰레기까지도 모으려 한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러한 우리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나 자신의 점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홈쇼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홈쇼핑은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쇼 호스트들의 얘기를 방송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또는 속옷 종류나 이런 것들도 내가 필요로 숫자 이외에 아주 여러 개의 여분이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다수의 물건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물건을 또 방치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내 생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